안녕하십니까. 장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BMW F10 528i입니다. 주행거리는 133,866km를 탔습니다. 2010년 5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은 1,050만원입니다.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배기가스가 인상적으로 좋네요. 나머지 누유나 특이사항은 없고, 특기사항에 중고차 특성상 판금도색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고 기간은 한 2주 정도 전에 들어왔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3회가 있고 내차 피해는 2회에 300만원입니다. 1대 차주분이 3년, 그리고 2대 차주분이 1년 안 타고 또 팔다가 3대 차주분이 오래 타셨네요. 차는 전반적으로는 깨끗해 보이긴 합니다. 운전석 시트를 왜 이렇게 깨끗하지? 네,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용인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5시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출발을 했고요. 일어나기는 4시에 일어났는데 주섬주섬 하다 보면 이 시간이 되죠. 늘 똑같이 가는 코스로 갈 겁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4시, 정확히 4시간이고요. 거리로 보면 350km 정도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마 9시 정도에 도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일찍 도착해봤자 판매자분이 나와 계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맞춰서 갈 거고, 영상 캡처를 보여드렸듯이 오늘의 주인공은 BMW F10 528입니다. 지금은 2022년 3월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 아직 5시. 아직은 차들이 많지 않겠죠. 아마 북창원 좀 지나면 화물차 사장님들이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차들이 많아질 테고, 중부 내륙 타다가 당진 영덕 갈아타고 경부고속도로 갈아타고 올라가는 그 코스일지, 아니면 중부 내륙으로 쭉 타다가 경부로 갈아타는 코스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비가 어떻게 안내해 줄지 모르겠는데, 아마 중부 내륙, 그 다음에 당진 영덕, 경부, 이 경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차들이 없네요. 그래, 새벽 고속도로는 이 맛이죠. 혼자 달리는 맛. 오늘은 또 주말도 아니고 주초도 아니고 주중이니까 이 맛이죠. 지금 이번 주 오늘 내일 또 주말 정도에는 비가 예보되어 있던데, 지금 굉장히 가뭄이 있어가지고 동해안 쪽 산불도 나고 해서 비가 좀 많이 와야 됩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차를 볼 거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해도 차 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점은 없습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로 경차 타고 다니시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에 그렇게까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경차가 상대적으로 다른 차들보다 위험하죠. 뭐야 이거? 무슨 마대자루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데, 보시다시피 모르겠습니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죠. 보름이네.
아직 완벽한 구는 아니구나.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혼자 타고 다니고 있고, 뒷자리에 아무래도 뒷자리 굉장히 위험하죠. 후방 추돌 사고에 아주 취약한 게 이제 경차인데, 이 차는 뒷좌석에 사람을 태울 일이 뭐 99.9% 없는 상황이고, 주로 이제 혼자 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동승자가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고, 그 다음에 글쎄요, 이제 다른 차와의 충돌, 그런 경우는 경차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는 경차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경차를 글쎄요, 모르겠네. 일단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경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전의 경쾌함이 저의 취향에 맞기 때문에, 저는 경차를 타고 다니면서 피로감을 그렇게까지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차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가 빙빙 도는데, 새벽이라서 그런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경차가 더 위험하다 인정하지만 굳이 위험해서 이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 1톤 화물차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톤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위험해서 타고 다니지 못하겠다 보다 다른 가치를 더 우선 가치로 삼기 때문에 저 차를 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똑같습니다. 안전보다 다른 가치를 우선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전만 생각한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보면 저런 덤프트럭 같은 거 타고 다녀야 되겠지만, 또 그러진 않는 거니까요. 달리 다른 이야기를 좀 약간 비껴서 생각하자면, 제가 지금 가정용으로 타고 있는 산타페를 튼튼하고 안전해서 산타페를 고른 건 또 역시 아니고, 넓은 공간 때문에 골랐거든요. 그렇듯 안전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임은 틀림없지만, 저희가 자동차를 고를 때 실제로 그러네요. 실제로 안전에 대한 가치를 1순위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럴 것이, 이제 안전에 대한 가치는, 최소한의 가치는 이제 차를 만드는 메이커에서 이제 감당해줘야 될 몫이라서, 어느 정도의 안전을 이제 보장하고 차량을 출시하기 때문일 텐데, 어찌되었건 간에 상대적으로 가볍고 작은 차가 가장 덜 안전하다 하는 것은 맞겠죠. 옛날 창원터널, 지금 가고 있는 저 북창원 쪽의 터널에서 2016년도에 정말 안타깝게도 모닝이 1차로에서 이제 급정거 하다가 추돌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차가 모닝이 아니라 다른 차였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건 맞네요.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경차를 안 탈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오늘은 평소 다른 날보다는 차가 확실히 없고,
차분한 그런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지금 기름값이 거의 2,000원 넘은 것도 많고 평균 한 1,990원? 1,980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국제유가는 지금 100달러 무너졌거든요. 근데 왜 기름값은 국제유가 떨어진 거에 비례해서 떨어지지 않는 거지? 올릴 때는 바로 다음날 올리지 않습니까? 사실 참 그 논리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논리죠.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하던데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설명이던데. 네, 여기는 남성주 참외 휴게소입니다. 기름을 좀 넣고 화장실 좀 갔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침 너무 노곤하다. 진짜 노곤하네. 화장실 어디야? 저기 있네요. 여기서 따뜻하게 한숨 자고 싶기도 한데 그럴 만한 여유는 없습니다. 일찍 잤는데. 네, 다녀오겠습니다. 와, 지금 기름값 너무 비싸졌네요. 와, 진짜. 와, 너무 비싸다. 2만원 넣으니까 9점 몇 리터 들어가네. 와, 1900. 네, 딱 2만원 넣으니까 딱 10리터 들어가네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 와, 저런 화물차 하시는 사장님들 진짜. 아니, 몇 칸 올라가시려나? 기름이 2만원 넣으니까. 이 작은 기름통에 말이죠. 와, 제 산타페 기름 넣으면 표도 안 나겠네. 3만원, 5만원 넣어가지고는. 와, 너무 비싸다. 이제 스물스물 동이 트고 있습니다. 몸이 굉장히 지부둥해요. 커피 한 잔 다 마셨는데 한 잔 더 마셔야 되겠다. 네, 저는 경부고속도로 상해 옥산분기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95km, 1시간이 남았습니다. 목적지까지는. 굉장히 지겨웠어요. 오는 동안 이게 경기도 또 뭐 오랜만이라고 하면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굉장히 지겨웠습니다. 사실 지금도 지겹습니다. 그래서 그 넷플릭스란다. 저기 팟캐스트 라디오 들으면서 왔습니다. 이는 동탄입니다. 확실히 여기서부터 공기가 탁해서 진짜 여러 번 와본 바 여기서부터 공기가 탁해집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고 차들도 많고. 네, 어마어마하네. 이제 12km 남았고요. 지금 시간은 8시 50분, 거의 이제 출근 시간의 막바지입니다. 7.9km 앞에 수원신갈 IC가 있고 빠져가지고 바로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는 오토허브입니다. 제일 최근에 이제 오토허브는 저번에 이제 파사트 GT 때문에 왔었던 그냥 돌아갔던 눈 오는 날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도 여기는 뭐 아파트들이 현대 진행형으로 막 올라가고 있고 못 보던 건물들도 올 때마다 또 생겨 있고 막 그렇고, 사실상 서울이라고 봐야 될 것 같나? 그냥 위세로만 보면 뭐 서울 부럽지 않은 그런 위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에 그러니까 이런 데 생길 게 아니라 차라리 좀 더 확실하게 내려와가지고 세종 주변에 이렇게 큰 도시를 그러니까 뭐 꼭 세종이 아니라도 지방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기업을 국가기관부터 지방으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하나를 알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다 수도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의사결정권자들은 지방 분권화를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유는 표 못 받을까봐 그런 거죠. 아무튼 진짜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이거 수도권 집중화. 네, 수원 신갈 IC로 진입합니다. 와, 여기 이제 도시의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네. 어디로 가야지? 저쪽으로부터 해야 되나? 지겹다, 지겨워. 여기서 직진을 했죠. 저 화물차는 수리를 받아야 되겠는데. 여기서 직진, 수원 방면. 여기도 이제 약간 이제 조금 공간이 있다 싶으면 여지없이 아파트가 들어서네요. 여기 안에. 네, 저희가 갈 곳입니다. 저 오토오브. 자리는 좋은데 잡았네. 네, 여기도 보면 약간 구도심이 있고 저쪽은 또 신도심이 있고 이러네. 동탄 쪽으로 갈수록 신도심이고, 여기는 전형적인 이제 영통 구도심인 것 같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뭐 자동차 정비소가 많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정비소, 뭐 자동차 관련이 많은 거는 변두리라는 뜻입니다. 변두리에 많아요. 빨리 내리고 싶다. 오늘 진짜 지겨웠습니다. 오는 길이 너무 따분했네. 진짜 차 많다, 차 많아. 네, 도착했습니다. LPG 충전소도 있고 변두리 많네. 여기가 아니고 다음 바로 여기서, 와, 여기는 2,000원이 넘네, 기름이. 네, 여기서 올라갑니다. 도착했습니다. 네, 지난번 모닝 타고 왔을 때랑 똑같은 장소에 주차를 했습니다. 일단은 판매자분한테 전화를 드리고 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매자분이 어제도 전화를 안 받더니 지금도 전화를 안 받네. 분명히 이 시간에 온다고 했는데 문자를 보냈고 고객님이 통화를 했거든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니가 이거. 일단은 사무실을 찾아가야 되겠네. 전화를 왜 안 받아? 네, 전화가 오셨습니다. 지하 3층으로 가라고 하네요. 판매자분은 아마 안 오실 것 같아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1층이고. 네, 도착했습니다. 제가
다녀본 곳 중에 주차장 크기는 여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단 차를 찾아야 되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지나쳐 온 것 같다. 여기 아니고 반대인 것 같아요. 여기 너무 크다. 네, 이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저 위치입니다. 저번에 G37 쿠페 여기에서 봤는데,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지금 앞에 차가 있어요. 차 열쇠가 있나 모르겠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참고로 여기 주차장은 판매자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차를 제가 좀 널찍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뺐고요. 오늘의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일단 첫인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외관을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요, 수리는 교환은 없습니다. 수리는 좌측 앞펜다부터 앞도, 뒷도, 뒤펜다까지 외장 수리가 있고, 보면 네, 여기 이 부분만 부분 판금 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이 약간 페인팅이 약간 조금 아쉽게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괜찮아요. 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괜찮고, 패드는 앞뒤 모두 한 20% 이하 보고 이제 엔진오일 갈면서 경과 관찰하고 교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이라서 뒤가 빨리 닳는데, 뒤는 한 40%, 앞은 한 50에서 60%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16년 타이어인데 아직 트레드가 많이 남아 있는 거 보면 확실히 차는 운행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리는 다 출고 유리고, 실내 같은 경우가 이 차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습기의 흔적도 없고 아주 깨끗한 것 같아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깨끗한 실내를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외에도 수리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수리는 잘 된 편이거든요. 그래서 외장은 B+, 실내는 A 등급을 줄 수 있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도 없고요. 기스는 좀 있지만 차의 가격이나 연식을 고려해야 되겠죠. 아참, 트렁크도 특이점은 없습니다. 이제 엔진룸을 보겠습니다. 네, 엔진룸입니다. 엔진룸은 일단 사고의 흔적, 탈착의 흔적은 없습니다. 먼저 냉각수를 보겠습니다. 냉각수는 이걸 열어보니까 이게 슬러지 보이시죠? 열어보니까 뻑뻑한 게 최근에 냉각수와 관련된 정비를 하는 흔적은 없습니다. 녹물은 없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미니멈, 지금 쭉 보면 냉각수가요 레벨 게이지 밑에 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소모는 이 차에서 흔히 보는 자연 소모는 있고, 냉각수는 차 구매하게 되면 바로 교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냉각수가 어디서 새는 적은 안 보입니다. 지금 성능 점검은 참 리프트는 안 된다고 해서 거울을 넣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수분기도 없고요. 약간의 슬러지는 보이는 편인데 괜찮아 보입니다. 브레이크액은 바로 교환해야 됩니다. 이게 그 두께가 완전히 뻑뻑해가지고 그냥 열다가 부러질까봐 말았는데, 브레이크액은 당장 갈아야 됩니다. 일단 육안으로 보면은 사고 흔적이나 누유는 안 보이고요. 오일 컬러 어셈블리는 이런 건 한번 닦아 놓은 것 같죠? 벨트도 최근에 교환한 적이 없고, 밑에 보면 누유는 있었나봐요. 기름 미친 흔적이 있네. 일단 그걸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저기 보이는 게 미션 하우징하고 크랭크 케이스거든요. 이 중간에 실이 있는데 저게 비치는 건 안 보이고요. 미션 월펜인데 누유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장 엔진 월펜입니다. 참네. 네, 엔진룸은 일단 소모품은 최근에 교환한 흔적이 없거든요. 냉각수, 브레이크, 그리고 엔진오일도 정확하진 않지만 최근에 교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행히 과거에 엔진오일이 누유가 있었던 흔적은 있지만 현재 누유가 보이는 건 없습니다.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시동 걸기 전에 머플러는 깨끗하죠.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이 정도면. 네, 하부의 부식 상태도 디퍼런셜 오일도 빛이 변하는 건 없는데. 네, 저거 PSCV 밸브가 약간 소리가 나네. 네, 냉간 시에 약간의 불규칙적인 아이들이 있는데 이 엔진에서 약간 쉽게 공이 볼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안정화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저 퍼지 밸브 소리가 납니다. 퍼지 밸브 얼마 나니까 저는 갈아주면 좋겠습니다. 냄새 나는 거 같지? 보면 저기 안쪽 저 6번 실린더 있지 않습니까? 보이실지 모르겠다. 저 6번 실린더 안에 저기 보면 누유가 있습니다. 상부 잠바 카바 그죠? 보이죠? 상부 잠바 카바에 누유가 있습니다. 네, 저 상부 잠바 카바에서 밑으로 오일이 떨어진 것 같고요. 오일 누유가 된 지는 오래돼 보이고, 그래서 여기 약간 타는 냄새가 좀 나요. 탄내가 좀 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원래부터 누유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성능 점검에서 어떻게 누유가 체크 안 나왔지? 일단 미세 누유는 있습니다. 당연히 위에 있으니까 밑에는 묻어 있는데 거울에서 안 보이거든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상부 잠바 커버 쪽에 누유는 있고, 크랭크 케이스 실 쪽에 보이는 누유는 없고, 오일팬에 누유는 맺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타는 냄새가 좀 나고, 미세하게 저 밑에 배기 매니폴더 배기 쪽에서 미세하게 오일 타는 연기도 살짝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과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세 누유는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퍼지 밸브 소리가 나고요. 스티어링 기어는 상태가 좋습니다. 틸트는 텔레스코픽 잘 되고요. 잘 들어가고 잘 나옵니다. 포색 잘 됩니다. 현재 아이들 진동 상태고요. 후진을 넣어볼게요. 다시 중립, 다시 드라이브. 네, 실내로 약간의 진동이 타고 들어옵니다. 엔진 마운트는 노후가 좀 진행되었다. 하지만 심한 상태는 아닙니다. 네,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
네, 현재 엔진 오일은 맥스로 있고요. 배기가스 검사는 지금 연식 때문에 뜬 것 같고 체크 컨트롤은 없습니다. 네, 지금 진단기 연결됐고요. 네, 이상 코드는 없습니다. 네, 일단 리모컨 키 배터리 교환하라고 알람을 뜨고요. 시운전을 밖으로는 못 나가고 안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가 지금 굉장히 물러져 있어요. 지금 쇼크가 엄청 물러져 있네. 엔진은 부드러운데 일단 2단, 전속 3단. 스티어링 기어는 양호하고. 네, 일단은 차가 아주 베스트 컨디션은 아닙니다. 쇼크가 일단 많이 물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차들보다 약간 변속 충격 혹은 변속의 이질감이 조금은 더 있는 편이에요. 좀 더 약간 충격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누유 부분은 저거는 뭐 보증 수리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부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미세하게 아이들이 약간 미세하게 떨어요. 그러니까 점화 플러그나 코일,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센서 이런 것 좀 갈거나 청소하거나 그런 것 좀 필요해 보이고, 부싱의 상태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가동 잘 되고, 그 다음에 퍼지 밸브 이거 문제가 갈면 되겠고, 하나는 되고, 네, 배터리는 둘 다 잘 됩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의 단점은 소모품 교환과 지금 이제 딱 정비 시기에 도래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차를 구매하면 이것저것 좀 선볼 게 많아요. 전체적인 소모품, 그 다음에 약간의 오일 누유, 보험이 되고 안 되고 일단 둘째 문제고, 그럼 하체가 지금 다 출고 상태인데 그냥 그만큼 노후가 느껴집니다. 서스펜션도 약간 좀 헐거워져 있고 그래요. 기능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내외는 깨끗하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물론 이쪽 부분이 수리가 있는 점은 단점이지만요. 편마모는 없고, 소모품은 당장은 하체는 괜찮아 보여요. 일단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디퍼런셜 오일, 브레이크 액, 그 다음에 저런 각종 퍼지 밸브, 그 다음에 누유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수리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 차를 구매해도 되느냐? 다른 매물을 본다, 이 가격대에 다른 매물을 본다, 이 차보다 더 상태가 좋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게 현실적인 현재 중고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매 가치는 충족된다. 다만 정비 비용으로 한 200에서 300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차입니다.